안녕하세요. 진행자 하솜입니다. 네, 박병건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법률요정 건의 해가지고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이로 막 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즌2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일상생활에 대한 법률을 그 이후에도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요즘 이제 택배가 일상적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인데 잘못 온 택배를 나한테 온 줄 알고 제가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봉했다는 이유로 교환 반품 등이 안 돼서 원래 받아야 될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저에게 해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답은 X. X. 자, 일단 질문 중에서 잘못 온 택배를 개봉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자, 거기에 전제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잘못 와서 개봉을 한 것 가지고는 바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네. 그렇죠. 이제 개봉만 하고 그 안에 물품은 그대로 있었다면 네. 손해가 발생한 게 없는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 물건을 개봉한 것 자체로 당신은 잘못했으니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뭐 상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자가 뜯어지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그럼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개봉은 하는 것은 상관없는 물품이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물건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관돼 있다가 원래 받아야 될 사람에게 돌려줬다. 네. 그러면 뭐 어떤 손해도 발생한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네. 만약에 개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이제 내가 잘못 받고 내 물건인 줄 알고 개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개봉으로 인한 그 물품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개봉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손해에 대해서 내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면은 이제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잘못 온 택배, 그러면 당연히 일반인이라면 나에게 온 택배인 것으로 알았을 것이고, 누구나. 그리고 개봉을 일단 했는데 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다른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이 결과 발생을 회피해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택배 기사에게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나요? 왜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일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할 수는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이제 피해자라고 하죠. 우리가 잘못 전달이 돼서 개봉이 됨으로써 인해서 손해를 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피해자는 이 개봉자가 아니라 중간에 잘못 택배 운송을 한 그 운송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죠. 네. 자기 물건이 아닌 게 집으로 올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애매한 경우에 얽힐 수도 있으니 한 번씩은 또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많이들 하세요, 그쵸? 함께 운동을 하다가 상대편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는 부상을 당하게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많이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답은 일단 O. 오. 자, O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약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또 상황마다 다르고 이 과실상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축구나 농구나 야구와 같은 이 스포츠는 어느 정도 경기 중에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스스로 그 위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중에 마찰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상대 선수가 좀 도를 넘어서서 또는 경기 규칙을 위반해서 어떤 가격 행위를 해왔고 이로 인해서 내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이 스포츠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과실도 잡히게 되죠.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 내 과실이 50%다. 그러면 내가 입은 손해가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네. 50만 원을 제한 50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스포츠를 선택해서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과실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과실을 100% 상대방이 지는 경우는 없겠네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과실상계는 거의 99% 들어가신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 손해액 전액을 받는 것은 힘드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귀여운 질문인데요. 길에서 자꾸 뽀뽀해달라는 남친, 뽀뽀를 했을 경우 공연 음란죄에 해당할까요? 답은 X. X. 공연 음란죄라는 거를 요즘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이게 무엇인가요? 자, 공연 음란죄는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데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하는 조항입니다. 자, 공연하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그 성욕을 자극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죠. 네. 그런데 이제 뽀뽀, 과연 이것이 음란한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만 우리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를 보면 지나치게 속이 비친 옷을 입고 다녀서 이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는 성욕을 자극시켰다라는 경우, 아니면은 나체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자유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공연한 음란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뽀뽀를 단순히 뽀뽀를 한 정도만으로는 그런 성욕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연 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남친분을 달래신 것밖에는 방법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 속에서 궁금한 법률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유튜브 댓글 또는 카톡 플러스 친구 박병건 변호사 치시면 무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법률 상담, 생활 법률이 아니더라도 많이 질문해 주시면 또 변호사님께서 친절히 응답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